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 뭐 48K 막 들뜨고 막 기분 좋고 알겠어요. 샴페인 터뜨리고 알겠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미 48K, 50K, 막 60K, 70K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 시장에 있어서 항상 제가 7년 동안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48K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일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봤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랐는지 우리가 세 가지 방안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현물 ETF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입이 됐다. 첫 번째. 그리고 2번. 쇼스키즈, 쇼청산이 나면서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지역은행들이 위험해서 흔들려서 자금이 비트코인을 쏠렸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쇼스키즈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자금 들어오는 것들 보면은 치고 올라오죠. 쭉 치고 올라오고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더 보셔야 됩니다. 프리미엄 차트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차트를 봐야겠지만 이것만 봤을 땐 쇼스퀴즈보다는 현물 ETF 기대감 유입으로 인해서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프리미엄 차트만 보면. 그럼 실제로 지금 미국 현물 ETF 그때 전 방송 했을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고 유입이 됐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ETF 자금이 이제 얼마 들어왔나 이제 보는 건데 현물 ETF 승인 당시에 61만 9천 개가 있었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65만 4천 개. 그래서 한 3만 5천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에게 별로 안 들어왔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얼마나 들어왔냐면 66만 9,659개. 그래서 66만 9천이니까 한 15,000개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승인되고 나서 한 30일 동안 3만 5천 개 들어왔고 최근 며칠 사이에 15,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물 유입세가 많이 들어왔죠. 30일 동안 3만 5천 개 들어왔던 게 거의 며칠 동안 15,000개 들어왔다는 건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실제로 이번에 상승으로 나온 거는 현물 ETF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당시에 공급량 전체 공급량이 3.16%였죠. 3.41%.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살짝 올라갔고 비트코인 달러 기준 저번 방송 기준에서 28.1빌리언 달러. 근데 32.2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90, 11, 12, 한 4빌리언 달러가 늘어났어요. 최근 며칠 동안 4빌리언 달러. 그래서 이번에 현물 ETF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8K 이상 올라간 거는 쇼스 퀴즈보다는 현물 ETF 유입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갈 거냐 막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 계시고 매수를 기다렸던 분들은 좀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코인 이슈 방송을 보시고 하우스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씁쓸하면서도 좋은 왜? 50%는 갖고 계시니까 갖고 있는 것들은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또 50%못 산 거는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씁쓸하고 그러니까 좋음과 속상함을 동시에 갖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스닥 100이랑 비트코인 상관관계입니다. 작년에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거의 디커플링이었어요.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자, 지금 노란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 색깔이 나스닥 100입니다. 자, 작년에 5월달 한번 볼게요. 한 6월달 보겠습니다. 쭉 떨어지는데 나스닥은 쭉 올라가죠.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언제부터 상관관계가 좀 비슷해졌냐면 작년 연말부터 자 이렇게 쭉 올라가죠. 얘도 근데 시차를 두고 조금 올라갑니다. 11월 달에는 안 맞지만 자 12월 달 한번 볼게요. 쭉 올라갑니다. 자 쭉 올라가죠 비트코인. 근데 나스닥도 어떻게 돼요? 쭉 하다가 쭉 올라갑니다. 물론 시차는 존재하지만 자 요거랑 한번 볼게요. 우상향하죠 둘 다. 나스닥과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우상향을 합니다. 상관관계가 어떻다? 작년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제가 정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현물 ETF가 터진다고 하면
상관관계가 높아질 겁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기억난다 1번. 기억납니다 1번. 왜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뚫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같이 올라가면서 하락할 때 커플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미국 증시 최고점이에요. 미친 듯이 최고점이에요. 그냥 코로나 때 이후 그냥 최고점입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럼 볼게요. 돈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돈은 금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전 세계 자본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하우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시 뭐 경제 방송 다 통틀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어디로 보고 있죠? 시장은 뭐 3월 달에 봤다가 지금은 그 후퇴해서 5월, 뭐 6월, 7월 보고 있죠. 우리도 2분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달 이제 안 남았죠.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이퀄 일본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보시게 될 건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국 증시에 있던 자본이 몰려있던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전 세계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를 내린대.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이탈될 자본들이 유출되는 자본들이 나올 거다. 높을 거다. 그럼 볼게요. 미국 증시랑 나스닥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미국 증시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비트코인. 왜?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점유율과 자본을 다 쓸고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본이 유출이 돼. 그러면 똑같이 비트도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높겠죠. 자, 우리 튤립 버블을 많이 막 비교들을 하시죠. 튤립 버블이 언제 가격이 폭락을 했냐면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 딱 상장됐을 때 상장되고 나서 거래 건수가 7건? 5건이라 그랬나? 거래가 없어. 그러고 나서 가격이 폭락했는데 물론 튤립 버블과 지금 비트코인을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는 튤립 버블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수요가 받쳐주고 있죠. 실제로 우리 현물 ETF 유입되는 양도 지금 받고 실제로 사고 있구나. 많은 양이 들어와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수요가 있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수요가 어느 일정 수준에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가격 역시 뚝 끊기겠죠. 그 시점을 우리는 미국의 자본이 유출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미국 증시를 보시면 됩니다. 기점으로. 미국 증시 지금 역사상 최고점에 지금 거의 돌파를 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잘 나가고 비트코인도 잘 나가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꼭지라는 얘기겠죠. 꼭지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투자자야. 우리 코인이슈 방송을 지금 처음 봤거나 아니면 예전에 봤거나 지금까지 봤던 투자자야. 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내가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 고점인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도해가지고 나는 뭐 저렴하게 들어갈 거야, 매수할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분할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지금부터. 아니야, 나는 내후년부터 모아갈 거야. 꾸준히 모아가서 진짜 폭등할 수 있는 엑시트 시점에서 엑시트 할 거야. 그럼 두 번째, 모아가는 겁니다. 현금 갖고 있는 걸로 또 떨어지면 사고. 가격이 뭐 지금 48K, 50K, 가니많이 51, 52, 6천만 원, 7천만 원 휘둘리지 말고. 어차피 오르면 그만큼 또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휘두르지 말고. 이해되셨나요? 어렵나요? 올라가면 갖고 있었던 거, 사놨던 거 미리.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나는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 익절할 거야. 요거 설정해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 막 단기적으로 현물 ETF 기대감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비트코인 막 상승 나온다 뭐 한다.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48K 올라간 거 요거 막 대단하고 막 전고점 넘니 뭐 8천만 원 넘니 막 그 기대감에 부푼 꿈 그리고 있죠.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물 ETF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거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뭐 폭등한다 더 올라갈 거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현물 ETF 기대감 수혜
아예 없어요, 지금.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가 1년, 2년, 3년 조금 더 넓게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미국의 401k 같은 피델리티 401k 아니면 뱅가드 노후연금 펀드 이런 데 상품에 들어간다, 비트코인이. 그럼 어떻게 될까? 물론 지금 피델리티 401k에게 비트코인 담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고.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지금 막 정치인들이 비트코인 갖고 막 물어 뜯고 있죠. 뜯지도 못합니다. 대통령 당선 날려면 총선 이기려면 비트코인 유세해야 돼. 왜? 비트코인 가격 이퀄 미국인들의 노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비트코인이 미국인들의 노후 연금까지 가는 거예요. 노후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향후 2년 뒤, 3년 뒤는. 정치인들이 건들 수 있을까? 우리 재작년 10월이죠. 영국의 리스트러스 총리라고 이 누님이 44일 만에 사임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44일 만에 잘린 겁니다. 왜 잘렸죠? 그 당시에 영국 연기금이 흔들렸어요. 영국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연기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잘렸어요. 대통령도 44일 만에 잘립니다. 그 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연금 펀드 편입된다. 편입되는 비중의 양이 높아진다. 연금 펀드 누구 들어가요? 애플, 테슬라, 뭐 1112 들어갔을까? 아마존, 코카콜라. 이런 애들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선 실패, 연임 실패, 총선 패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어떻게 돼요? 재임하고 연임하기 위해서 미국 증시를 미친 듯이 상승시키죠. 그게 올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나 전체적으로 뷰를 좋게 보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시점이 올 거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 뭐 48K 막 들뜨고 막 기분 좋고 알겠어요. 샴페인 터뜨리고 알겠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미 48K, 50K, 막 60K, 70K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 시장에 있어서 항상 제가 7년 동안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욕심은 최소화하는 게 가장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았다. 확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거 하나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